맞습니다. 네, 오늘 선문자료 안에 수록된 이 법어, 몽산법어 두 번째, 동산숭장주가 행각을 떠나는 제자를 보내며 하신 법어죠. 동산숭장주라는 분이 계신데, 이 동산은 법호죠. 그리고 숭이라는 거는 그 뒷글자인데 앞에 한 글자가 빠졌어요. 원래 네 글자인데. 근데 이분 찾으니까 안 나와요. 다 모든 분들도 다 이거를 못 찾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던가 보죠. 이 장주라고 하는 거는 이 장경각의 그 소임을 보는, 말하자면 경전이 그 보관되어 있는, 말하자면 장경각이라 하잖아요. 팔만대장경 이렇게 하듯이. 그 장주니까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말하자면 경전을 보관하는 그런 곳에 그 소임을 보는 분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이 제자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행각이라는 거는 결제 때 참선을 하고 해제 때 이제 만행, 행각을 떠납니다. 많은 것을 보고 들으면서 거기에 걸림이 있는가, 거기에 휩쓸림이 있는가, 그래서 보내면서 이런 주의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릇 행각할 때에는 모름지기 이 도로서 회포를 삼아야 됐죠. 이 도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말로 할 수 없고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죠. 자연히 이거는 몸으로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 결국 이제 천지자연의 도리로 생각을 삼아야 한다는 거죠. 현성한 공양을 받으면서 어영부영 세월을 보내서는 안 된다. 현성 공양이라는 거는 스님들은 신도물의 시두물을 받아먹고 생활을 하죠. 참선을 하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포교한 스님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설하고 또 신도들의 일상에 대해서 조금 나침반을 주면서 공양을 받으니까 그걸 이제 값을 다 하는 건데, 선방에서 참선하는 스님들은 오직 신도들의 시두물을 받아먹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받아먹으면서 도를 위해서 참선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영병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모름지기에 생산한 두 글자를 이마에 못질하여 하루 24시간 체면치를 젖혀두고 이것을 찾아 분명히 알아야만 된다. 이 생사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를 이마에 붙여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체면치레를 벗어나는데, 체면치레는 결국은 자기중심, 자존심, 자기를 내세우는 것들, 자아, 그런 거죠. 근데 신들이 공부하다 보면, 공부가 되면은 어느 상황에서도 걸리지 않는데, 공부가 안 되면 세상에 일에 있어서 옳고 그른 걸로 갖다가 보고 분별해서 거기에 관여를 하거든요. 마조 돌선사하고 백장회 선사가 이제 들길을 걷는데 기러기가 날아가요.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스승인데 무엇인가 하니까 기러기는 날아갔습니다. 근데 마조 스님이 백장 스님의 코를 잡아당겼어요. 그러니까 아 했죠. 코 잡아당기니까 아플 수밖에 더 있겠어요. 이래도 날아갔다고 하는가 그랬죠. 공부하는 스님들은, 특히 참선한 스님들은 밖에 거에 걸리면 안 됩니다. 내용이 그래요. 오직 자기의 생사, 자기의 불성, 자기의 지혜, 어느 것에도 휘둘리면 안 되거든요. 전부 자기 마음에 있는 거기 때문에 걸리면 안 되죠. 근데 날아갔는데 마조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겠어요. 거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날아갔다 해놓고 지금 코를 잡아 당기니까 아프다 하지 않냐.
날아간 건 어디 있고 지금 너가 아프다는 것은 또 무엇이냐. 또 일본의 화산 스님은 제자들하고 만행을 하는데, 만행이 아니죠. 볼일을 보러 같이 가는데 화산 스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어느 노인네가 수레를 끌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노인네가 수레를 끌고 올라가니까 되게 힘들어 보이죠.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노인의 수레를 밀어줬습니다. 일반 세속의 이치로 보면은 아주 좋은 일이에요. 화산 스님은 절에 돌아오자마자 그 제자심을 파문시켰습니다. 왜? 아주 공부가 안 된 거죠. 네가 지금 수행하는 입장인데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것에도 휘둘리면 안 되거든요. 어느 것에도 이렇게 관여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좋다고 생각하고 했던 것이 오히려 마이너스인 거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모든 거는 전부 다 자기 망하지 않는데 자기가 공부하는 목적이 뭔가 어느 것에 걸리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 되고 나서 하면 될 텐데 이 참선 수행 은수납자들은 일단 자기를 먼저 깨닫고 나서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은 특별한 불교이기 때문에 불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 문자로 행해진 불교들은 전부 좋은 일 하고 나쁜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선어록을 배우면서 이렇게 흉내를 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공자가 어느 공원에 들어가는데 보니까 사마귀가 매미를 노리고 있거든요. 근데 아니죠. 처음에 이제 공자가 그게 아니지. 작은 새가 있길래 공자가 한시를 잠겨서 작은 새를 잡으려 했어요. 근데 작은 새의 앞에는 사마귀가 있죠. 그러니까 그 작은 새는 사마귀를 노리고 있어요. 근데 사마귀 앞에는 매미가 있어요. 매미가. 근데 또 그 작은 새를 보니까 그 뒤에는 또 맹금조가 그걸 노리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걸 보고 공자는 많이 깨달았다 했죠. 근데 후일 다음에 그 공자는 거기 공원 지기에 걸려가지고 꾸지람을 들었죠. 그걸 통해서 공자는 상당히 많은 깨우침을 얻었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옳고 그른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한번 잘 자기 입장을 생각하지 말고 상대의 입장도 생각하고 또 자기가 자기를 주장할 때 내 뒤에서 나를 노리고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을지 모르는가. 또 나의 허물을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를까. 결국 인간은 자기 일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래서 저기 러시아의 고리키는 그랬죠. 세상에 똑똑한 사람은 세상의 모든 걸 다 안다. 근데 유독 자기 일에 대해서만 모른다 했거든요. 그리고 정신의학자도 심리학자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정신 분석은 못합니다. 왜? 자아가 있기 때문에. 또 의사도 자기 자식은 수술을 못한다고 해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이게 참 에고예요, 에고, 자아. 얘기할 때는 여지를 두고 얘기를 해야 돼요. 여지를 두고. 오늘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선어록을 배울 때 배우고 있는데 배우는 입장이 뭔가, 배우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생사에 걸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 생사는 식입니다. 옳고 그른 거예요. 선악, 좋고 나쁜 겁니다. 보세요. 내 입장에서 내가 좋을 수 있지만 상대 입장에서 틀릴 수 있지만 상대 입장에서 보면 상대가 맞을 수 있고 내가 틀릴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견해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견해는 나올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견해는 서로가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통할 때만 그게 절대적인 견해가 나와요. 결국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럽다는, 자기가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어느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때
자기도 알 수 있고 객관세계의 일도 알 수 있고 상대도 알 수 있고 그러거든요. 전부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전부 자기 입장이에요. 그래서 유식에는 사불견이라 했잖아. 사불견. 네 가지 보지 못하는 거. 아니죠. 사불견도 있죠. 그죠? 그런 원각경 대소처 규봉 종밀스님이 그 원각경에 대한 주석서를 냈는데 네 가지 보지 못하는 거. 인간은 바람을 보지 못하고 물고기는 물을 보지 못하고 범부는 미혹한 중생은 본성을 보지 못하고 깨달은 사람은 공을 보지 못한다. 자기는 자기를 보지 못하는 것도 되지 않을까. 아마 내가 옳다고 얘기한다 한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할 때, 왜냐하면 참선 수행은 이론적으로 자기가 무자들을 들거나 아니면 어떤 참선 명상 방법을 통해서 자기하고 우주와 하나가 되는 그런 수행법을 할 때 그것이 3개월 동안 잘 이루어졌나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생각을 떠나는 거예요. 유랑을 떠나는 겁니다. 보침 하나 짊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사건을 만나겠어요. 거기서 네 걸리냐 걸리지 않냐 표현할 수 있냐 감정이 나오나 또 네가 컨트롤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공부는 관계할 때 공부가 나오는 거예요. 임전옥의 임재스님들이잖아요. 참선하는 수행납자는 솜씨 많은데 깨닫는 사람은 일개 반개라 했어요. 한 개나 반 조각이라 했거든요. 수행은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말에 있어요. 자, 오늘부터 생명의 말이라고 하는 걸 약간 간단하게 이제 4행 정도 올리라 했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내일부터 해야 되겠다. 한 이틀 동안 알았거든요. 감기가 지금 꽃샘추위라 봄이 왔는데 보세요.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손에서 그럽니다. 당신이 깨달았다 하는데도 깨달았다 하지만은 업이 남아있다고. 깨달은 후에 보림을 아주 중요히 생각해요. 또 능엄경에는 뭐라고 했죠? 이직도나요. 승호 병서원이와 사비동자라 인차저진이라 이치는 다 깨달아요. 그리고 깨달음으로써 이치는 딱 되는데 현상은 자기 업은 하루아침에 안 없어져요. 순차적으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때문에 어떤 사건을 만날 때 어떤 관계를 할 때 거기서 자기 자신을 웬만큼 조절하지 않으면 자기 감정이 나오거든요. 옳고 그른 게 나온다고요. 옳고 그른 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를 이치적으로 설명하느냐 감정을 배제하고 얘기하느냐 감정을 넣어서 얘기하는가 오로지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얘기하는가 참 중요한 얘기예요. 얘기하더라도 항상 여지를 남겨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만약 무리를 따르고 때를 쫓아서 헛되이 세월을 보낸다면 죽을 때 염라대왕이 밥값을 청구할 것이니 했어요. 무리를 따르고 때를 쫓아서 헛되이 결국은 뭐요? 생각을 하는데 그대가 선방에서 화두 공안을 참고하면서 그를 타파한 것이 생각을 할 때 증명이 되는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는데 여기 가니까 여기에 휘둘리고 저기 가니까 저기에 휘둘리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쓸데없는 객관세계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세월을 보낸다면 염라대왕이 죽을 때 밥값 청구한다고 그러죠. 결국 뭐요? 인연가보의 이치에 입각해서 당신은 뭐요? 빚을 지고 가는 거다. 그때 어떻게 빚을 갚을 수 있겠냐. 그리고 다음 세상에는 과보로 안 좋게 태어나는 거예요. 과보에 맞는. 그러니까 현생에 살았던 때의 그 기록에 의해서 다음 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 그러잖아요. 내 부모가 아이고 별 볼 일 없다. 나는 왜 이렇게 나왔나.
근데 자기가 전생에 했던 과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공부를 하면은 뭐야 뭐라 하나 생각이 안 나네. 자기가 거기에 컴플렉스 트라우마를 갖다가 거기에 자꾸만 걸리면 안 되는 거야.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이렇게 했는가? 나밖에 힘든 사람이 어딨어? 왜? 전생에는 살았잖아. 그런데 법화경을 보면은 그것이 이 세상에 네가 그런 사람을 구제하는 원을 세우고 태어난 건데 네가 지금 잊어버리고 왜 자꾸만 스스로 자기에게 걸려가지고 한탄만 하느냐? 봐봐라. 네가 이렇게 힘들다면은 너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구제하는 원을 세우고 공부해가지고 구제하면 되지 않냐고 그러죠. 저도 그걸 아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힘들어요. 편하게 살고 싶은 거지. 근데 막상 또 편하게 산다 한들 죽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염라대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니까 아이 그래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내가 공부했는데 내 인연 다해서 중생을 구제해야지. 순간 힘들다고. 아니지. 이 힘든 게 내 자신을 기쁘게 해주고 내 자신에 대한 또 보람이 있지 않겠는가. 어차피 인간은 힘들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 보람이 있거든요. 보세요.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 보세요. 전부 다 보여요. 다른 일반 평범한 사람보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일상을 갖다 보내고 있잖아. 근데 유독 자기는 자기를 기만하고 자기를 속이고 어리광 부리고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가 그대를 위하여 말해주지 않았다고 이러지 말라 했어. 나는 다 너한테 얘기해줬다. 네가 안 봐줬을 뿐이지. 네 업으로서 네가 공부가 안 되니까 네가 원하는 것만 가지 않냐. 정말 제대로 공부했다면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 거기에 휩쓸리지 않을 거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네가 네 자신을 더욱더 빛나게 할 것이다. 왜? 그런 말이 있어요. 공부는 힘들어요. 가만히 놔두면 공부는 안 돼요. 근데 세속일은 가만히 놔둬도 그거는요 하기가 쉬워요. 왜? 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유혹일 같은 거는 웬만큼 자기가 자기를 경책하지 않으면 조절하기 어렵다 했거든요. 공부는 이론은 쉬운데 이거는 웬만큼 자기를 다스리지 않으면 공부를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거 안 되잖아요. 누구를 탓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보세요. 동산승장주가 제자에게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어리광을 부릴 거예요?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내가 죽을지 몰라요. 숨이 들어가서 안 나올 때 죽음이에요. 내일을 누가 기약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왔으면서 내일 합니다.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김수철이 내일이란 노래 있는데 내일 또 내일이 어디 있어요? 물론 내일이 있다고 가정하지만 내일을 바라보기 위해서 오늘을 잘 살아야지. 그죠? 그래야지만이 내일이 또 올 수 있죠. 그래서 전후제단 과거 미래를 끌어라 그랬거든요. 초래해야지. 그러니까 과거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 이 순간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죽은 듯이 공부하라. 그 다음에 공부를 하되 모름지기 날마다 타산하고 때마다 점검해야 한다 했죠. 늘 자기를 보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는가.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아래의식 반드시 지금 나오는 건요. 아래의식이 나와요.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이 어느 경계에 걸릴 때 탁 나옵니다. 순간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점검해야 돼요. 내가 탁 나올 때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요. 이것이 옳은가 그런가. 근데 인간은 브레이크가 망가져 있거든요. 나올 때부터. 근데 수행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들은 브레이크를 고칩니다. 또 어느 스님들은 그래요. 어느 학자들은 리미트를 하죠. 리미트는 속도 제어 장치거든요. 근데 자기 감정을 속도 제어를 못 하거든요. 속도 제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빨리 갈까 늦게 갈까 아니 멈출까 리미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마음의 리미트가
컨트롤 리미트가 있는데 망가지니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조절이 안 되면 그때는 뭐예요? 지옥이에요. 수가는 좋아요. 지옥은 재밌습니다. 그 때문에 큰 스님들이 다 이 세상은 지옥이다. 너무 재미있거든요. 여기 불타는 집이거든요. 환락이거든요. 욕망의 세계거든요. 근데 그 순간 지나면 그때는 더 지옥이에요. 그 다음에 새벽에 일어날 때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어느 것이 힘을 얻은 것이며 어느 것이 힘을 얻지 못한 것인가, 어느 것이 잃은 것이며 어느 것이 잃지 않은 것인가 하고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 이처럼 공부하여 나아가면 결정코 집에 이를 때가 있을 것이다. 저도 안 돼요. 저 늘 봅니다. 아침에 내가 잘 못하는 게 뭔가, 내가 나아진 게 무엇인가, 아 내가 뭘 잘못했는가, 또 실수하고 나서 또 혼자 있을 때 살펴보고, 자기가 힘을 얻은 곳, 힘을 잃은 곳 한번 보십니까? 자기가 제일 안 좋은 업을 없애야 돼요. 그걸 없애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전부 자기가 잘하는 걸 갖다가 잘하려 합니다.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자기가 못하는 걸 잘하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 때문에 대스님이 뭐라 했습니까? 익숙한 곳은 서툴게 하고 서툰 곳은 익숙해 하라. 번뇌, 욕망은 서툴게 하고 깨달음은 익숙하게 하라는 겁니다. 결국 자기 중심은 서툴게 하고 남에게 맞춰주고 남을 띄우는 거는 잘하게, 익숙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안 될까?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 나아가면 결정코 집에 이를 때, 어디에요? 그 집이 어디에요? 깨달음의 집입니다. 그 다음에 도를 공부하는 사람이 경전도 보지 않고 예불도 하지 않고 방석에 앉자마자 졸다가 잠이 깨면 또 어지러이 생각하고 선상에서 내려서자마자 남들과 어지러이 사귀는 것이 보통이니, 이거는 보살들 해당이 되지 않죠. 이런 선방 스님들이에요. 선방 스님들은 선이 최고의 공부를 하니까 경전도 안 보고 또 예불도 하지 않고 오직 앉아서 참선만 하거든요. 근데 참선을 잘하는 것 같더니 알고 보니까 좋은 훈련만 하는 거예요. 50분 시간 보내는 것만 해요. 스님들이 대체적으로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선 죽비를 쳐가지고 방선이 되면 그때는 뭐요? 스님들끼리 그냥 공부 안 된 스님들끼리 쏙닥쏙닥하고 사바세 얘기를 하고, 그 남전 참멸한 공안이 있죠. 동당사당 스님들이 고양이를 놓고 웅성웅성하니까 남전 스님이 이 고양이 뭐냐 했잖아. 아무도 얘기 못하니까 남전 스님이 고양이를 칼로 잘라 주겠잖아요. 배에서. 충영요법이에요. 남전 스님이 왜 그렇게 했겠어요? 고양이가 생명인데. 결국 스님은, 깨달은 스님들은 자기가 업을 지어서까지 중생을 구제하려 합니다. 제자들을. 그게 자비심인데 그거를 못 알아듣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와 같이 돌을 닦는다면 미륵에 하생할 때에 이르러도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미륵 하생은 56억 7천만 년 후입니다. 그렇게 공부해봐야 백날 백칠 가도 안 되는 거예요. 바꾸지 않으면 안 돼. 공부하는 방법을. 모름지기 무섭게 정신을 차려서 한낱 무자하두만을 들되 낮이나 밤이나 무자하두와 더불어 붙들어보라. 오직 무자 전부 무자 많이 나오잖아요. 무자가 뭐겠어요? 이론을 보면 좋은 건 나쁜 걸 초월하는 무자입니다. 절대 무자예요. 없는 게 아니라 있고 없고, 그러니까 좋은 건 나쁜 걸 초월하는 거죠. 육조 행습의 불사선 불사악입니다.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이 세상의 모든 거는요, 전부 인연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인연에 의해서. 근데 정말 공부를 한 사람은 내가 인연 됐는데 나하고는 하는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내 탓이라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사회에 지금 아주 추악한 범죄가 많이 생겼는데 저것도 내 탓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빨리 공부를 해서 중생을 구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진다고. 내 탓이다입니다. 이 정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항상 제 탓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아니, 또 사실 내 탓이고 내가 덕이 없고 공부가 안 되고 그러니까는 뭐 부사님들 공부를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죠. 생각해 보세요. 사회적 일하는 모든 일이 내 탓이에요. 내 탓이 왜 그렇게 되냐면 내가 거기에 인연이 관여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걸 보고 듣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중국에 기라고 하는 동물이 있었어요. 외발입니다. 근데 이 기라고 하는 동물은 지네를 아주 부러워했어요. 지네가 아주 발이 많으니까. 근데 지네는 뱀을 부러워했어요. 자기는 불필요하게 다리가 많은데 뱀은 다리 없이 잘 기어다니거든요. 그 뱀은 뭘 또 부러워했나? 잘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모든 걸 볼 수 있는 눈을 부러워했네. 눈을 부러워했네. 바람을 부러워했나? 그런 식으로 나가요. 근데 나중에 제일 마지막 남은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 근데 인간의 또 마음은 또 뭐예요? 그 전설상의 동물 기를 또 부러워했어요. 어느 것이 잘났다 못났다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자격이 없는 걸 부러워하거든요. 거기서 질투가 나오고 선망이라는 게 나옵니다. 부러움이라는 게 나와요. 내가 갖고 있는 걸 남이 부러워하는데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기억하기에 머리가 지금 이제 나이 먹었는지 기억이 안 돼서 대충 이해되시겠죠? 자기가 없는 걸 부러워합니다. 또 뱀하고 지네하고 같이 살았는데 뱀이 이제 아팠어요. 그래서 뱀이 지네한테 의사 좀 데려와라 합니다. 의사를 데려오는데 지네가 알았다 하고 이제 갔다 올게 하고 이제 했습니다. 암만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지네 뭐하니? 나 다 죽어가는데 왜 의사 안 데려가니까 지금 마지막 신발 신고 있어. 공부 잘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는 자기가 하는 겁니다. 부처님 눈이 반 뜨어 있는 게 객관세계를 보고 자기를 보라는 거거든요. 근데 공부한 사람은 다방면으로 봐요. 그죠? 자기만 보지 않아요. 상대만 보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봐요. 그리고 거기서 중도를 이룹니다. 네, 전부 다 인연이거든요. 원인이라고는 어느 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원인이지. 왜? 전부 다 구성이 됐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자하도만 들 때 있죠? 그래서 무자하도를 들 때 일 없는 갑 속에 앉아있어도 안 되고 쓸데없이 그냥 뭐예요? 쓸데없이 무자를 드는데 무자인지 비몽사몽인지 또 방석에 죽은 듯이 앉아있기를 고집해도 안 된다. 모름지기 활발히 산공부를 해야 된다 했죠. 그러니까 자나깨나 무자하도예요. 참선할 때 방석에 앉아도 무자하도, 밥 먹을 때도 무자하도, 남하고 얘기할 때도 무자하도, 오직 무자하도를 이마에 붙이라는 겁니다. 무자하도는 결국 뭐겠어? 이론을 보면 옳고 그르는 걸 초월하라고 합니다. 상대 틀렸다 하더라도 상대 말을 들어주고
내가 옳다 하더라도 내가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생각해야 되고, 그죠? 전체적으로 종합한 다음에 그때 감정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 다시 묻자 하들 들으라고요. 그러면 내가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만 놔둬야 될 것인가, 답이 나옵니다. 감정이 일면 그때는 공부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모름지기 활발히 산 공부를 해야 된다잖아요. 산 공부가 뭐예요? 다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너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잡념이 어지러이 일어날 때 절대로 저와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잡념이 뭐겠어요? 이거 저거 옳고 그러고 이렇게 할까 말아야 할까. 이거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면 싸울수록 더욱 치성해진다. 숱한 사람이 이곳에서 나아가야 할지 물러서야 할지 몰라서 벗어나지 못하고 미치광이에 대한 쇠어 맞춰버린다. 이 잡념이 날 때는 방아착, 망망상, 잡념에서 떠나야 되거든요. 그때 뭐야? 묻자 하들 들라는 거예요. 잡념이라는 걸 뭐 옳고 그르고 그 잡념이거든요. 아, 내가 이럴까 말아야 할까 잡념이거든요. 이때 하는 거예요. 무조건 무입니다. 모름지기 어지러이라는 곳을 잠깐 놓아버리고 한번 몸을 옮겨 바닥에 내려 한번 포용하고 다시 선상에 올라 두 눈을 뜨고 두 주먹을 쥐고 등마늘을 고추 세워 전과 같이 하두를 지며 이내 시원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뇌과학에서 그래요. 그리고 상염초 관에도 그럽니다. 내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 머리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포용하는 거예요. 포용하면서 오른발 왼발 거기에 집중하면은 내 교감신경이 부교감신경으로 달라집니다. 신경이 바뀌어져요. 그 뇌를 바꾸는 거예요. 뇌를 속이는 거예요. 행동을 취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 참선할 때 막 번뇌가 일어나고 상대하고 관계해서 뭐 번뇌가 일어날 때 잠시 화장실 갔다 오든가 잠시 심호흡을 하거나 그러고서 다시 이렇게 오라는 거예요. 이거는 참선하는 방법입니다. 오직 무자에 떠나면 안 되거든요. 무자에 떠날 때는 죽음이에요. 무자에 떠날 때는 옳고 그른 관계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뭐예요? 망상이에요. 그게 번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갔다 와서 선상에 앉아라. 방석 위에 앉아라. 한 냄비에 끓는 물에 찬물 한 가지를 끼얹는 것과 비슷하다 했잖아요. 끌어올라요. 끌어올린다는 건 내가 감정이 좀 들끓었다는 겁니다. 감정이 들끓으면 말이 빨라지고 말에 조금 뭐예요? 찬 기운이 납니다. 그리고 공격성 발언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보세요. 이렇게 무자들 들라고 그러죠. 잠시 행동 반경을 바꿔서 몸을 움직여서 잠시 바람을 쐬고 다시 자기 자리에 앉아서 무자들 들면 뜨거웠던 내 뇌 속에 찬물이 딱 껴진 것처럼 시원해진다. 예, 번뇌가 없어진다 그러죠. 일부러 번뇌를 없애려 하지 마라. 네 그때 번뇌가 날 때 다른 행동을 취해서 다른 생각을 하다 보면 다른 행동을 취하다 보면 번뇌는 저절로 없어진다. 다만 이와 같이 공부하되 세월이 오래되면 자연히 집에 이를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계속 반복이에요. 계속 공부는요 자기 겁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제 입장이라 이 위치에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지만 참 이것도 업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훈장똥은 개도 안 먹는다 하잖아요. 훈장 똥줄이 얼마나 타면 냄새가 나서 개도 안 먹겠습니까? 제가 그걸 알겠어요. 저 똥줄이 타가지고 똥냄새 되게 납니다. 얼마나 번뇌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만이 공부를 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만이 저 업을 없애게 할 수 있을까? 안 하겠습니까? 분명히 옳고 그런 게 있는데. 근데 대부분 보면 오는 거 얘기하면 안 듣고 오히려 반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세가 그러는 거죠. 아, 똥줄 타지 말자. 내 똥줄 타가지고 똥구멍이 아파 죽겠다. 냄새 나니까 그냥 내 공부를 하자. 그 다음에 공부가 잘 되지 않더라도 본내심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본내마가 마음에 들어올까 들었다. 공부가 안 돼도 관계없어요. 오직 묻자하도만 들으면 됩니다. 마음이 깝깝할 때, 진짜 뭐 머리에 터져나갈 때 그때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죠. 그건 네 입장이에요. 그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관문이거든요.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죠? 쥐가 솥불에 들어갈 때처럼. 그러니까 쥐가 죽을 때처럼 솥불로 쥐를 잡는다 하거든요. 낭떠러지를 걸어라는 것처럼 화두를 들라는 겁니다. 근데 답답하거든. 미쳐버려. 그러니까 선방에서 선생님들이 한 일주일 공부하다 안 되면 뛰쳐나가잖아요. 상기가 돼가지고 머리 열이 나가지고 안 되니까. 근데 그때가 공부되거든요.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고 무조건 참선이 최고다 해가지고 앉는 것만 해서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뭐 선방 선생님들이 이론을 가르쳐야 같이 만약 공부가 수월하게 되더라도 환희심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환희마가 마음에 들어올까 들어올까 하죠. 공부될 때가 더 무서워요, 사실은. 그 교만이거든요. 공부 안 될 때는 괜찮아요. 왜? 자기가 공부가 안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업을 짓지는 않거든요. 근데 공부가 된다고 할 때가 환희마가 생기면 교만해지거든요. 남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마예요. 참 이 동산승장도 기가 막히게 참 글을 썼어요. 그 때문에 여기 들어와 있는 겁니다. 가까이의 병통을 말로는 다 할 수 없다. 대전 가운데 노성한 도반이 있거든. 노성이라는 것은 늙었어요. 늙었다는 것은 완숙한 공부가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강곡의 때때로 가르침을 통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반들에게 가르침을 청하라. 내가 상대에게 가르침을 주기 전에 가르침을 청하라 그러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성이라는 것은 늙음이 이루어진 거니까 여기 노숙이라 해가지고 사실 공부 많이 된 스님들이거든요. 나이 든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나이 든 분들이 공부 많이 됐죠. 왜? 세월이 흘렀으니까. 근데 공부된 도반이 있거든. 만약에 없거든 조사님네들이 공부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조사님을 직접 배운 것과 마찬가지다 했어요. 그 때문에 선호록을 의지하는 겁니다. 선호록을. 이제 이 도에 있어서는 그 사람을 만나기 어려우니 무턱대고 앞으로 나아가라. 그대가 어서 칠통을 타파하고 돌아와 나의 정을 밀어주기를 기대한다. 간곡히 부탁한다. 역시 대단한 분이에요. 나는 역시 범부라서 네 스승이지만 나도 중생이다. 네가 깨닫고 나 좀 깨닫게 해주라. 나를 조금 더 밀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공부를 할 때 얼마나 부끄러워요, 자기 자신이. 네? 남을 가르치지만 그거는 업이 되거든요. 왜? 내가 교만해지니까. 그렇지만 자비심을 가지고 내가 업을 지어서라도 남을 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철심은 돌아가실 때 난 지옥에 간다 했잖아요. 그리고 탄이 대수란 말이 있습니다. 수렁에 빠진 중생을 구제할 때는 수렁에 빠지면 안 되거든요. 진흙을 묻혀야 되거든요. 나오라면 나옵니까? 같이 이렇게 관계하는 거예요. 그런 걸 좀 간절하게 잘 이해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무턱대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는 여기서 정리할 게 뭐예요? 무자하도 되는 거죠. 그리고 무자하도를 들면은 내가 공부하는 입장에 서야지 상대하고 관계를 하더라도 상대를 가르치기보다는 상대 얘기를 들어주는 게 그렇고 거기서 또 무자하도를 들면
거기서 옳고 그른 거를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옳고 그른 걸 초월한다는 결국은 옳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그걸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옳고 그른 거는 잣대가 또 달라요. 그 때문에 여당은 여당 입장에서 야당은 야당 입장에서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느 게 옳아요? 눈 바른 사람만이 알죠. 근데 자기는 자기의 닥쳐있는 건 몰라요. 이익 때문에. 자아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이건 행각할 때 주의점을 얘기하신 건데 그 사람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모처럼 선어록을 만났는데 살아있는 공부를 해야죠. 어떤 사건이 생길 때는 옳고 그른 것이 있지만 그를 어떻게 사물을 객관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야 하는가 하고는 결국 무자아들을 뚫어야 됩니다. 관문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근데 무자아들을 통과한다는 것은 감정이 거기서 개입되면 안 되거든요. 감정이 개입된다는 것은 옳고 그른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옳고 그른 것이 있다 하더라도 옳고 그른 것을 자기 입장, 항상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뛰어난 사람 많아요. 세상에 공부한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됩니다. 그 감정 조절이 최고 우선이에요. 감정 조절이 돼야지만이 말에서 부드럽고 상대를 배려하면서 얘기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말에 감정이 배제되지 않으면, 감정이 조절되지 않으면 말에 조금 가시가 돋친 듯한 얘기가 되고 상대를 찌르고 자기가 상대하고 이 상한 앵크를 두면서 그런 발언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것이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무자아도가 중심인데 무자아도를 일상생활에 가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계속 유의하면서 이마에 붙여준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경계가 걸릴 때, 내 자신의 감정이 일어났을 때, 내 입장을 생각하게 됐을 때, 그때 찬스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예요. 또 나머지 부족한 점은 제가 좀 열람해서 또 다음 시간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